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국회에서 청문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최혜병 관련해서 거기 보면 임성근 뭐 등등등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번에 또 이종호까지 뭐 튀어나와서. 이종호 우선 임성근에 대해서는 네. 그 해병대 전체에 대한 인상을 확 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차 공판 법정에서 자꾸 그 부사령관이 네. 뺀질뺀질하게 그 증언을 회피하고 하니까 그 참관하던 그 해병대 예비역이 네.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당신 별들이 말이야 요즘 하는 행태를 보니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 똑바로 말해 이렇게 네, 빽 지르더라고요. 네. 해병대 망신시키지 말아. 망신시킨다. 네네. 그러니까 당당하지도 못하고 네, 책임을 그 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 모습을 보고. 근데 이 모든 모순과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김건희가 거짓말이 저수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사람 이제 때문에. 그 이종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은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특검하고 네. 또 윤석열의 수사부합 특검하고 이 두 개 다를 이제 최혜병 특검인 거죠. 이 두 개 다를 연결시키는 이 부부를 쌍으로 특검을 발동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네,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특검을 거부하다가 네. 종국적으로는 쇠고랑을 차야 되는 이 키맨이 이종호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모두의 약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종호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신변 보호 요청을 해줘야 돼. 자살당하지 않게. 네네네. 네. 이 사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네. 됐어요. 어떻게 그 중요하냐 하면은 이 검찰이 돈맛을 아는 그냥 검사가 장관 특혜 해가지고 무슨 사건 하나하나 그 의뢰받은 사건 해결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금융 기법으로 돈을 그렇죠.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법이냐? 기업 사냥을 하는 거예요. M&A라고 알려져 있죠. 네. 기업을 탈취를 해가지고 여기서 호재성 정보를 만들고 흘려요. 주식시장에. 네. 여러 번, 몇 번 돌리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서로 끼리끼리 네트워킹을 해서 사두게 하고 몇 번 굴리다가 확 올랐을 때 던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먹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보든가 한편 더 실력이 좋으면 박영수 특검이 뭘 했죠? 변호사 이 말고 부동산도 네. 하고 네. 기획부동산 네. 하고 기획부동산 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금융권에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은행 이사회 네, 의장인가 의장인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금융권을 조리를 해야 된다. 요리를 해야 된다. 우리 멋대로 만들어야 된다인데 직접 요리해 먹거나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일 때 뭘로 끌어들이느냐. BW해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네. CD 양도성 예금 정서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은행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은행은 이 공공성이 있는 건데 이 빵꾸 나면 어떻게 되겠어?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함정에 빠져놓고 자기가 애를 써서 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스스로 해결하는 거고 돈은 누가 먹어요? 검사들이 그 기획한 검사들이. 근데 이런 금융 기술과 법 기술이 결합하니까 누가 움직여요? 검피아, 모피아가 같이 결탁해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지금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는 그걸 잘 아는 선수인 거예요. 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이종호와 김건희가 해먹은 것이
도이치모터스. 네. 그러니까 그게 결혼시켰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결혼시켰다. 그런 계획하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해먹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해먹은 것이 삼부 토건이에요. 삼부 토건은 현재도 저수지인 거지. 그런 금융 기법을 수시로 부리는. 그게 뭐 호재성 정부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네, 호재가 네, 됐든 네. 뭐가 됐든 또 그 전에 또 다른 호재를 부려서 많이 해먹었죠. 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주로 모피아들이 해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걸 봐주는 것이 정관 변호사들인 거지.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앞서서 저지르면 건피아가 뒤를 봐준다든가 또 건피아가 어디 박아서 빨대 꽂아가지고 해먹으면은 모피아가 뒤에서 금융 기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은행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어떻게 포장하면은 이 은행이 물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금융권의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다 봐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돋은 사람이 이종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이종호가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해서 자금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를 물었으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직접. 그게 김건희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것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장관에서 물러나고 난 후에 네. 김호수 총장 시절일 거라고 짐작되는데 그때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가 네. 이 엑셀 파일을 압수수색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예. 근데 수사 검사들은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윗선에서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범 재판에서 이 압수수색했던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와요. 네. 김건희를 겨냥했던 건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 권오수가 부인을 하고 공범들이 부인을 하니까 우리가 압수수색한 거에 이런 거 문자 주고받고 너희들이 김건희를 향해서 쌍욕했지 않냐. 욕심 됐다 많다 이렇게 XX라고. 아니 우리가 계좌 운영하면서 40%나 수익을 줬는데 적게 해먹었다고 이게 적다고 그렇게 쌍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들을 먹어가면서까지 재산을 불려준 거지. 김건희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40%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이제 그 이종호의 처남이 법정에서 이 처남은 원래 아마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을 실제로 관리했던 사람 같아요. 운용은 이종호가 했을 것 같고. 근데 이 주요 핵심 증인을 대선 전후 시기에 수사가 열심히 한창 벌어질 때 빼돌렸던 거지. 미국에 도피를 했어요. 전함을. 처남을. 네. 이종호 처남을. 그러니까 이종호뿐만 아니라 이종호 처남까지 김건희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범들의 재판에서도 자꾸 부인을 하니까 사실은 권오수에 대한 증인으로 이 사람이 등장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이종호다 부인을 하다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처남이 와가지고 나 이종호 매제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1심 판결문에는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계좌 운용은 이종호가 했을 것이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장관님이 그간에 있었던 흐름들을 쭉 요약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좀 흐릿해진 게 명확해지는 게 몇 가지 보이실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자면 그러니까 이종호가 그렇게 송호종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저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이렇게 우리가 결혼시킨 거야. 라고 왜 우리가 결혼시켰다고 하는지 그렇지. 그 말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송호종이 또 그 말을 합니다. 이종호가 입 열면 김건희가 위험해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기를 보면서 제가 변호사 시절에 봤던 그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는 팀이 있거든요. 지방에서 신도시 아파트 개발하면 거기 가가지고 프리미엄 올려놓고 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있어요. 항상 필요한 게 기자가 있어야 되고 경찰 있어야 되고 공무원 끼워야 되고 그다음에 쩐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법무사 같은 거 하나 끼워야 되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판에 뛰어난 선수로서의 이종호가 쩐주인 최은순 김건희 모녀를 만나서 자신들의 그 사업 체계를 완성시켜줄 저거 하나로 검사가 하나 필요했던 거야. 예. 검사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섬뜩했던 게 뭐냐면 검사가 필요해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그 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그렇죠. 거예요. 잘 활용했고 지금은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의 장모 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장모의 네네네. 사업과 신안. 네. 그거 막아줬잖아. 저축은행 비리 수사할 때 네. 윤석열이. 그리고 그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도 사실은 막았다라고 추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뭐 커피 대접했네 안 네, 했네로 네. 논점이 이상하게 꼬였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3부 빠져나갔죠. 네. 그러니까 그 3부의 전 오너였던 그 조남욱, 네. 그 후임 조성욱 예. 다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건 살아있는 활화산이에요.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네. 그럼 진짜 그러니까 이종호가 이게-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특검의 네. 필요성을 더 네. 웅변해주는 일이고 장관님의 이 추리를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섬찟해졌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해먹던 시장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주식시장 근처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왜 얘들이 집권하자마자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갖다 꽂았겠는가. 이복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사업 체계에서 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들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은행을 장악해야지. 은행이 자금을 넣고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그걸 해결하게 만들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긴다. 이런 구조에서 은행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금감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얘들이 아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삼부 토건 얘기를 가지고 유상범이 큰 공헌을 세웠잖아요. 3부는 삼부 토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는데 2, 3부. 그러니까 세상에 못 쓸 사람은 없어. 어디 나가도 쓸 사람이 있는 건데 우리 유산부 선생이 그걸 확인해 주는 바람에 뭐가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이제 3부 얘기 나오고 3부 체크해봐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주식 뛰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 자꾸 다니고 경제부총리가 가고 뭐 국토부 장관이 가고 막 가잖아요. 대통령이 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그래프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 국정기획비서관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용산에 국정홍보비서관도 있잖아요. 홍보 라인을 김건희 라인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진만 나오면 대통령의 사진에 센터에 김건희가 있잖아요. 네네네. 국정기획비서관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국정기획비서관 정도 하려면 최소한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정책 전문가거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수사관 아니야? 검사 수사관? 주권회사 애널리스트 그래요? 출신이지. 그럴싸하네. 네. 국정기획비서관이야. 이 사람이 김건희 사람이야. 그 내부에서 알려져 있기로. 네.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지금 황당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해먹으려고 원래 국정기획비서관이 그 미래 비전 만드는 그래. 그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갑자기 그럼 우크라이나 미래비전이 가가지고 거기 가 있지. 재건이 어떤 애 갑자기 또 수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오네 막 이게 지금 야. 호재성 정보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 흘려가지고. 아, 그게 김건희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딱 맡아 있는 자리가 국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정하는 자리하고 요거를 알리는 라인에 있잖아요. 홍보하고. 홍보 기획과 홍보를 내부 정보 하잖아. 만들고 바깥으로 알리고 응. 딱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섬찟한 거야. 다시 이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음. 검찰총장 시절에는 한 기업 상대로 해먹었어. M&A 통해 그렇죠. 가지고. 네. 그런데 나라를 들어먹었어요. 검찰 쿠데타로. 그러면 국가 전체를 그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수사권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줄만 장악하면 돼요. 그래서 그 돈줄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앉힌 거예요.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서류 흔적을 지우라 그 미션이 아닌 거예요. 네. 더 큰 더 그림이. 큰 네, 더 욕심이 큰 있었구나. 그림을. 여태까지는 모피아한테 다 이용당했어. 모피아 코치 하는 대로 쫓아가면 됐어. 그러니까 아, 큰 돈은 모피아 걔네가 필요 먹고 없어. 우리는 푼돈 우리 먹고 네. 푼돈 먹었는데. 네. 네. 우리가 다 기획할 거야. 아까 그 애널리스트가 네, 네.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 자리에. 놀랍지 네. 않아요? 네. 주권 애널리스트가 국정기획비서관이라는 네. 사실이. 그래서 이복현 원래 총선 차출설이 있었는데 안 나왔잖아. 아니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다른 있고. 이유 있어? 근데 하여튼 이 문제가 정말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 개업한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렇게 하고는 사실은 김규현 변호사도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종호가. 너도 자본시장 일 해야지라고 하는. 끌어들여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 하면서 그 한두 건 야 맡아가지고 수임료로 돈 못 벌어. 그걸로 못해. 내가 너 벌게 해줄게. 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의롭게 투쟁해 왔는데 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한때 솔깃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죠. 누구라도. 네, 네. 아니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장관님? 네. 조나묵이라고 있잖아요. 삼부토건이 이 그림에서 빠질 수가 없는 중요한 존재잖아요. 지금 그 전까지 조나묵이 중매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 그 커플을. 조나묵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경북대 영어교육과보다 조금 더 나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봐봐 서울법대 나온 조 씨를 최 씨가 만나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요. 네. 그렇잖아요. 최원숙 조나묵 관계에서. 응. 제가 서울법대 나온 조 씨를 하나 만났잖아. 내가 최 씨잖아. 정과만 늘어. 조국을 만나면 조 씨를 만나고 같은 성씨에 같은 학벌을 만나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어느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 네? 인생은 선택이고 순간이다. 야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네. 여기 쫙 그려지네요. 그려지죠. 네. 야 그럼 이제 이거, 그들의 의도가 다 이해가 네. 됐죠.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이종호?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죠. 그래서 쟤들이 이종호를 그래서 정말 이제 이종호가 등장하니까 네. 빨리 수습하려고 그렇죠. 무리를 한 거죠. 그 김건희도 빨리 수사 마무리하고 그렇지. 빨리빨리 그걸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고 우리 유산부 선생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도 유산부가 검사로서 저 코스를 걷고 출세를 했던 이유가 권력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붙었느냐에 아주 촉수가 발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지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유산부가. 그래서 산부를 야간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다 확정을 해줘 버린 건데 그러면 외곽에도 확실히 무슨 그 실세 비선팀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실세 비선 팀이 그러니까 이종호 사법 리스크 사법 세탁을 해주는 팀은 그 김주현 민정수석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라인인 거고 네. 아까 이제 돈 벌게 해주는 건 지금 잘 얘기했네요. 국정기획비서관 아무개 정권가 애널리스트 에다가 이종호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종호가 무슨 뭐 10년 전에 만 연락을 취했고 지금은 연락 안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건. 1심 판결 이후에 이 김건희가 사실은 판결문에는 적나라하게 적시가 됐지만 이게 중앙지검이 입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안 했잖아,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후부터는 저는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인사무마 임성근에 대한 인사무마 로비도 하고 밖에 나와서 또 내가 김 여사하고 이랬다 좀 광고도 좀 하고 그게 이제 2023년 3월부터예요. 예. 그 김규현 변호사하고 이 해병대 단톡방에 그러니까 그 단톡방은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이용할 가치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초대해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방들이 요거는 법률 문제 해결할 방, 요거는 계좌를 빌려줄 방 이렇게 뭉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한 팀인 거지 그 단톡방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활성화됐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종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더 네. 알려드릴까요? 이 네. 대통령실 사람들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게 국정기획비서관이에요 지금. 수백억이에요 공개된 네. 재산을 보면.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그 사람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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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돼. 야 여기서 맨날 땅콩버터 갖고 먹어봤자 여기 슈퍼챗 아무리 구걸해봤자 그래프 요만큼도 안 움직인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나저나 이거 특검은 어떻게 통과시켜야 돼? 참.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지금 어떤 사람들의 단편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기가 막히는 어이없는 행각 때문에 지금 벌어질 일이 아니고 진짜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특검을 관철시켜서 이 사람들을 야, 그러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 장관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카톡이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네, 변호사 네, 네. 이 공익 신고한 네, 거 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네. 그렇죠. 이종호라는 사람은 네. 다시 쫙 띄운 네,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아니었으면 이종호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아니 그 과정에서 그 유산부 선생이 그거 확정해 준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진짜로. 3부. 안 그랬으면 계속 그거 골프다 이렇게 우기고 나갔을 텐데. 그 제가 그 저 장하리 책에 네. 그 익명으로 좀 썼지만 거기도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서 열심히 보도를 했지. 그 법정에 참관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재판 주요 재판이 언제 있었나 하면 그 검사들이 수사한 검사들이 답답하니까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증인을 다그치면서 녹취록을 다 푼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녹취록이 법정에 나온 것이 당선자 시절 윤석열 당선자 시절 굉장히 용기 있었던 거예요. 이 수사. 근데 언론이 주목을 안 하니까 그때 그냥 지나갔어. 다시 12월 초에 또 한 번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결심 공판쯤인데 그때 또 한 번 김건희 엑셀 파일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세게 다그치는 그 증인 신문을 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검사가 다 하나는 해외 파견 가버리고 한 사람은 지방으로 네. 좌천이 돼요. 네. 그 사라지는 거지 법정에서. 그리고 우리 언론들은 아무도 주목 안 해요. 근데 다시 이 김기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종호가 부상한 거예요. 네. 엑셀 파일과 더불어서. 네. 네. 야. 피해갈 수 없어 범죄는 아무리 뭐 안가에서 수사를 뭐 다 마쳤다라고 우겨도 김 여사님 범죄로부터 귀환은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사건을 뭐 무혐의네 어쩌면서 네. 말아먹고 싶어도 네. 그 디올백 받고 있는 동영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되듯이 네. 이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 얼마나 네. 덮어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네. 그냥 통장 거래 내역하고 그래프만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나와버리니까 얘들도 지금 답답한 거야. 오죽하면 한동훈이가 장관하면서 그 사건을 끝내지를 못하고 저렇게 갔겠습니까? 네. 그 이종호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지금 어쨌든 이 황제 조사 이것도 사실은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 조사를 통해서 맞아요. 풀어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음 액션 때문에 그럼 더 불안한 거야 스텝이 지금 꼬일 것 얘들이. 같아요. 네. 불안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 황제 조사 때문에 지금 조중동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조사냐. 그리고 검찰이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막 반납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조사하는 검찰 너네 못 믿겠어. 휴대전화 내놔. 이거 뭡니까? 그렇게 조사를 받은 김건희를 다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건 진짜 문제다라고 국민들도 진짜 인식하게끔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좀 잘 설명하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잘 안 들어요. 어. 근데 지금은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얘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얘기하는데. 치매는 옳았다 이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그 다 네.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네. 이 도이치모터스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많이 해먹었어요. 예. 그 돈의 행방을 나는 이종호는 알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런 걸 다 설계하고 네. 집행하는 기술자죠. 네, 이종호가 네, 이제 네. 그걸로 먹고 네.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는 수사 건처도 못 갔어요. 지금 이종호가 등장했던 건 2기 주가 조작이 1기는 공소시효가 그렇죠. 지나버렸고 예, 예, 지났지. 2기에 등장하는 2기 이후에 산업은행이 등장을 해요. 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인데 도이치모터스 자동차 판매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책 사업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수백억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가 또 발견한 게 있는데 네. 관보에 공개된 김건희 재산 내역을 보면은요. 네. 돈이 일시에 쫙 빠져가지고 현금화됐다가 네. 또 갑자기 쑥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네,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네. 이 돈을 어디다 썼겠냐, 이걸 누가 관리했겠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종호는 알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예.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